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네, 혹시 조금 전에 그 조승래 의원 인터뷰 들으셨어요, 의원님? 네,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굳이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바로바로 질문 드릴게요. 예. 일단 그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내용이나 법적으로 전혀 위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5월 10일 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위원장 면직 청문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청문 절차가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네. 인사혁신처에서 면직을 대통령한테 신청하면 대통령이 제거하면 이제 이루어지는 절차고요. 네네. 그 면직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그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 심사위원 선정이라든지 또 심의 의결 작성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 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고요. 또 평가 점수 조작을 은폐한 행위는 위계 공무원 집행방해고요. 또 허위 보도 그 설명 자료를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세 가지 안건을 들어서 면직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위원장이 나서서 점수가 기존에 나왔는데 이걸 조작해서 더 낮게 해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방통위 설치법에 명백하게 위배돼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정당하게 집행됐다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승래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면직 사유 이전에 네네. 면직 권한이 인사혁신처는 대통령한테 없다. 이 점을 제기하던데요. 어떤 네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요. 네. 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네. 법률을 위반이 아니고 위배한 때는 단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그 위배라는 뜻에서 보다시피 명확한 법률 위반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소관 사무를 통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면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의원님 잠깐만요. 거기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네?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은 탄핵 소추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탄핵 소추는 우리가 다 제기할 수 있죠. 누구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탄핵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또 별개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법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야기 전에. 예. 또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은 제8조를 보면은 면직 조항이 있습니다. 8조에 신분보장 등. 예.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면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직한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8조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방통위 설치법 8조 신분보장 등 보면은 예.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각호의 경우는 면직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제3호를 보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기초해서 면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공무원법이나 방통위 설치법에 의해서 명쾌하게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에 면직 조항에 규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위배를 강조한 것은 위반과 위배는 다르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은 법적인 판단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위배는 그 이전이라도 직무상 수행할 능력과 소관을 통할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보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면직 사유와 관련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소 내용이 이건데 이제 그러니까 보도를 탄 공소장 내용을 보면 한상혁 위원장이 기준 점수를 넘겼다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이런 말을 했고 이게 실무자들에게 조작하는 어떤 사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연결이 됐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조금 전 그렇죠. 조승래 의원은 이거는 관심법 기소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왜요? 심사위원장도 본인이 선정했습니다. 예. 심사위원도 그 민원련 출신을 본인이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소관하는 국장과장이 심사위원장 지시 없이 함부로 움직일 공무원들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락 다 할 수 있고 심사위원이 재량이라고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자꾸 한 위원장이 두 개의 재천표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투명하냐 이렇게 그 소가 웃을 일을 이야기하던데. 네, 맞아요. 예. 위원장이 TV조선 채점 결과가 높게 나오니까 강한 불만을 표출하니까 해당 직원들이 평가 점수 관계를 위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은 또 위원들하고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로 친한 위원들. 네. 그래서 이 채점표가 두 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황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재판 결과에서 더 상세히 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본인이 다 관여해놓고는 언론 보도자료로 외부 간섭 없이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점수평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대연히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 한상혁 위원장은 만약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어떤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이제 본인의 뜻이기 때문에 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권리 구제 차원에서. 예.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뻔뻔하게 버틴다. 그리고 국민을 우습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 하나 때문에 방통위 조직 전체가 인사도 못하고 정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이 1년, 2년 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3년도 넘고 지금 보궐로 해가지고 4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예. 문 정권 내내 하수인 노래하다가 정권 바뀌었는데 사퇴 거부하고 자리 지키려고 안간힘 쓰는 이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불법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버티는 거 보면 정말 해도 이거는 너무한다. 정말 양심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후임 위원장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의 함합행에 오르고 있는 새 인물 있지 않습니까? 2명의 전직 검사와 1명의 이제 그 언론 출신이죠. 이동관 특보 관련해서 조승래 의원에게 좀 견해를 여쭈었더니 전직 검사에 대해서 이제 강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도 여론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대통령께서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할 것으로 믿고요. 예. 당분간은 호선으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체제를 아마 구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면직이 되면 면직됐다고 지금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됐다고 그냥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만 면직되지 그대로 그 방통위 공무원으로서의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면직은 해임이 아닙니다. 해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직위 해제군요. 그러니까 직위 해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직위 해제가 좀 강한 거지만은 직위는 그 위원장으로서의 직위는 못하고 직무도 못하지만은 그 방통위 위원의 어떤 방통위 공무원으로서의 그거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장을 바로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어차피 인사청문 부위원장이 이상인 변호사가 새로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마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현이나 김효재 전재 방통위원들은 임기가 곧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뭐 면직과는 무관하게 임명 절차를 고려한다면 6월 중하순에는 후임 위원장 그 지명이 이루어지고 인사청문 절차가 개시가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예,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사항을 봐서 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본인의 여러 가지 항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최민희 의원 지금 임명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승래 의원은 시간 끌기라고 규정을 하던데요. 예, 저희들이 최민희 의원이 되지 방통위원이 되면 안 되는 7가지 사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그 5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유죄 판결도 받았고요. 또 그 ICT 통신사 대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법상 위배된다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네. 저희들이 그래서 법률가들하고 로펌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최민희에 대해서 어떤 결격 사유가 해당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로펌에서 이런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최민희 씨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임 부회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SK텔레콤, LG U+, KT 통신사 이런 ICT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그 연합체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충분히 거의 관계된다는 이야기고 또 두 번째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합체 상근 임원은 더더욱 방송통신기간통신의 사업에 종사했던 자로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고 예. 또 방통위법 시행령 문헌에도 결격 사유가 사업자가 아닌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민희 씨는 그게 3년 가까이 했고 또 천건의 이 ICT 관련 결제도 했고 4억 8천만 원의 봉급도 받았고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로비 활동한 거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명백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건 시간 끌기가 아니라 그냥 아예 원천적으로 안 된다, 위헌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통령실에도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지금 그 포털 네네. 문제 있잖아요. 짧게 요것만 여쭤볼게요. 조승래 의원은 지금 알고리즘 검증은 그러니까 동의한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그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걸 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리즘 검증 관계는 예.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알고리즘이 2021년 한번 그 수정이 됐는데 네. 이 알고리즘이 다양한 편견, 다양한 가짜뉴스, 다양한 어떤 정보량에 의해서 편견, 바이어스가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걸 공개하거나 그런데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는 알고리즘 공개는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럼 우리한테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야가 합의회의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이거 이제 그 네이버라든지 이게 문제를 삼는 것은 알고리즘도 알고리즘이지만은 여러 가지 그 제휴하는 컨텐츠 제휴, 뉴스텐드 제휴, 검색 제휴 한 900개 회사를 네이버 같으면 900개 회사를 그 가두리 양식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